전체 인구가 평생 살면서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확률이 거의 92%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높은 질환이고요. 확실한 이비인후과적 그런 것이 문제 없는데 생기는 체성 이명에 대해서 주로 다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웰케어 클리닉의 김경철. 네, 이은혜 원장입니다. 네, 이은혜 원장님 모처럼 오셨고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호소하는데 치료가 잘 안 되는 대표적인 증상이 이명이죠. 네.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이명으로 고생하는데 이명이 뭐고 또 얼만큼 흔할까요? 일단 이명은 다 잘 아시겠지만 귀에서 소리 자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는 증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뒤에 자세한 이제 정의가 다시 한번 나오겠지만 생각보다 좀 흔한 질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인구가 평생 살면서 이명을 경험하는 한 번이라도 경험하는 확률이 거의 92%에 해당할 정도로 아주 높은 질환이고요. 특히 이제 이비인후과 같은 데서 우리 청력 검사하려면 아주 방음이 잘 되어 있는 방 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런 데 들어가면 그냥 정상적인 사람들도 누구나 이명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흔한데도 불구하고 좀 난치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이제 그런 이유에는 발병 기전 자체가 아직도 베일에 쌓여 있는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 한 가지 이유가 아니라 좀 복합적인 이유가 동반되기도 하고 복잡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좀 신기한 예를 들자면 팬텀 신드롬이라고 해서 팔이 잘려도 팔에 유령할 통증이 때 판텀이죠. 네. 팔에 통증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처럼 청력이 완전히 손실된 환자에서도 이명을 느끼는 비율이 거의 80%에 해당할 정도라고 해요. 결국에는 소리 난청과 동반된 질환이지만 동시에 그 이상의 동반되어 있는 뭔가 신경학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복합적이라고 했는데 이명의 원인들을 좀 분류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명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하자면 외부 음원의 자극과 관계없이 귀 혹은 다른 부위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호소하는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음원의 자극이 있거나 아니면 없거나 둘 다 생길 수 있고요. 귀에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인을 따라서 분류를 하면 이제 귀에서 유발된 이명, 난청과 동반된 이명이 제일 크겠죠. 그런 경우를 이성 이명이라고 하고 그 외에 다른 근육들, 특히 좀 두경부나 턱관절이나 많게는 뭐 팔, 다리까지도 동반된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근육들과 관계된 경우에는 체성 이명이라고 부르고요. 진찰 소견에 따라서 객관적으로 들리는 이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만 들리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사람도 딴 사람도 내 이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박동 소리가 실제로 들리기도 하고 그런 경우는 객관적 이명이라고 부르고 주관적 이명은 정말 나만 들리는 소리죠. 그리고 동반 유무는 한마디로 이명만 있는 경우고 복합 이명은 말씀하신 것처럼 어지러움이나 아니면 귀가 먹먹하다거나 두통이 동반된다거나 아니면 청각 과민 같은 것들이 함께 있는 경우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은 그 확실한 이비인후과적, 즉 귀, 중이나 또 그 안에 내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네. 그런 것이 문제 없는데 생기는 사실 더 많은 부분인 그 체성 이명에 대해서 주로 다룰 것 같아요. 그래서 체성 이명은 좀 더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또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체성 이명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청각 기능이 정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청각 기능이 정상이고 실제로 검사했을 때 이비인후과적인 이상이 없어요. 내의나 아니면 중이, 외이도에 다 이상이 없고 청각 신경도 정상이고 심지어는 뇌 CT나 MRI 찍었을 때도 다 정상인 경우, 그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이명이 계속 동반되는 경우죠. 이제 이런 경우에는 사실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서 크게 해줄 게 없어서 말씀하신 대로 기넥신 같은 약만 먹거나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를 이제 체성 이명이라고 진단할 수 있고요. 특징적으로 이명이 간헐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명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떤 유발 요인이 있을 때 특히 더 심해지거나. 네, 맞습니다. 간헐적이고 크기하고 질이 변동적이에요. 한마디로 크기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하기도 하고
질도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변하는 거죠. 막 삐 하는 소리가 아주 높은 주파수가 들렸다가 아니면 아주 뭐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다가 물이 똑똑 떨어지기도 하고 귀뚜라미 소리가 났다가 부위에 따라서 계속 변동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나 소리의 노출과 관련이 없어요. 보통 이명은 난청과 관련된 경우에 스트레스와 관련성이 아주 높고요. 큰 소리가 들리거나 이런 경우에 이명이 크게 들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와 관련이 딱히 없는 경우가 많고요. 근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쪽에 동시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보다는 이게 한쪽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오른쪽과 왼쪽에 이명의 양상이 다르거나 위치가 다른 경우가 좀 있어요. 흔히 불안이나 스트레스처럼 이렇게 양측형보다 그러니까 울림이 강하게 느끼는 분보다 흔히 말하는 민감성 이명보다는 네. 실제 근육 문제일 수도 있으니까 오늘 한번 어떻게 보면 새로운 접근인데 한번 잘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실제 논문에서 채성 이명을 이제 의심할 만한 소견들 이렇게 써 있는 게 이제 간헐적이고 크기의 변동이 크고 위치도 변화하고 주로 낮에 생긴다는 거예요. 보통 모든 질환들이 밤에 악화되는 그쵸? 경우가 자려고 많은데 하면은 그런 네, 경우. 맞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분들은 잠에 들면 이명이 사라져요. 잠에 들면 사라지고 오히려 눈 뜨는 순간부터 이명이 악화된다든지 그런 경우가 많고요. 청력이 저하되는 경우가 없이 오히려 이제 두경부나 턱 쪽에 이제 이상이 동반되는 환자들이 많은 경우가 이제 해당하겠습니다. 보시면 실제 이 채성 이명을 다룬 이제 메타 분석한 논문에 따르면 전체 이명에서 채성 이명이 차지하는 비율이 거의 3분의 2에 해당하거든요. 생각보다 많네요. 네, 생각보다 많고 말씀드렸다시피 복합적 이명이 있기 때문에 채성 이명만 단독으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제 이성 이명과 동반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다 합치면 거의 3분의 2에 해당한다는 거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69%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어떤 부위가 이 채성 이명과 관련이 있냐라고 하면 가장 많은 게 TMJ라고 써 있는데 TMJ는 턱 주변 근육이에요. 네, T 템포랄 그러니까 측두 이제 맞아요. 뼈죠. 그리고 M이 하악골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부분, 조인트 부분에서 눌러서 이렇게 아픈 부위 있죠. 맞아요. 여기 오늘 이 근육 얘기 많이 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 부위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가장 흔했고 그거 외에도 머리나 목 두경부의 근육에 문제 있는 경우 많았고요. 그리고 눈하고 심지어 림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팔뿐만 아니라 다리까지도 포함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팔, 다리를 다 포함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 이제 그런 이제 증상이 유발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부위가 어떤 경로로 이명을 유발하는지를 조금 설명드리면 여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 있는데 그냥 듣는다 생각하고 네, 저희 들어보시면 될 채널의 것 같아요. 특징이 매우 어려워요. 네,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게 이성 이명의 신경 경로예요. 이건 하나의 가설 중에 하나인데요. 이명이 생기는 경우 난청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소리의 자극이 다른 사람보다 더 작게 들어오거든요. 오히려 자극이 적은 상황에서 DCN이라고 하는 배측 와우핵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에 소리 자극이 작게 들어오는 것이 활성을 억제하는 것을 막으면서 결국에는 과활성화된 자극이 대뇌의 청각 피질 지역으로 연결되면서 이명을 유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이 왼쪽에서 보시는 채성 이명의 경로에서 보시면 위에 5번, 7번 이제 로마자로 써 있죠. 5번, 7번, 9번, 10번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이제 얼굴에 있는 신경들이에요. 그래서 5번, 7번, 9번, 10번 그리고 C2는 경추 두 번째 신경까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신호가 들어왔을 때 감각신경의 신호가 들어왔을 때 척수를 통해서 MSN이라고 하는 연수 채성신경 핵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다시 DCN 배축 와우핵으로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소리 신호가 아닌 근육의 감각 신호들이 청각 신호와 연결되는 지역과 겹치는 거예요, 경로가. 그래서 겹치면서 그것을 탈억제를 다시 또 유발해서 청각 피질의 과활성을 또 유발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간단하게 이제 정리를 하면 턱하고 얼굴,
두경부 이런 지역에 있는 근육의 감각신경의 과활성이 청각신경의 과활성을 유발하는 신경학적 경로와 겹치는 거죠. 같은 경로를 가지면서 이로 인해서 이명을 유발한다는 겁니다. 네, 여기 얼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근육과 또 신경, 안면신경들이 사실은 몰려 있고 청각신경, 안면신경은 바로 이웃신경이다 보니까 맞아요. 서로 영향을 주고 그것이 특별히 근육의 경축, 위축 이런 부분들 이제 유발 요인인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다루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신경들이 도대체 어떤 근육들하고 정확하게 딱 연결이 되어 있는지 제일 궁금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먼저 첫 번째 5번 그 3차 신경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이 신경이 연결된 지역은 말씀하셨던 대로 TMJ죠. 보통 이렇게 신경이 분포하죠. 네, 맞아요. 얼굴 신경이. 그래서 네. 관자놀이 이 지역에 요 옆에 분포하거든요. 거기가 관자근, 축두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있는 지역이고, 그다음에 여기 우리 턱 보토스 맞는 지역 있죠. 볼 밑에 침샘하고 있는 요 지역은 교근이라고 해서 턱 근육이죠. 그리고 그 옆에 여기 바로 이제 광대뼈 바로 아래 조인트 안쪽으로 들어가면 익돌근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익상근이라고도 부르는데요. 그 지역에서도 문제가 생길 경우 3차 신경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또 특이하게 고막장근이라고 해서 우리 고막의 텐션을 관리하는 근육도 있거든요. 그것 역시 3차 신경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신경은 관자근, 교근, 익돌근, 고막장근이라고 하는 얼굴의 저작과 관련된 근육들, 그리고 소리를 관장하는 고막과 관련된 근육에 분포하고, 얼굴 신경은 얼굴 표정을 만드는 다양하고 미세한 근육하고 운동과 감각을 지배하고요. 9번 신경 같은 경우에는 인두나 후두, 그리고 삼킴과 관련이 있고요. 미주신경 같은 경우에는 그 인두와 호두와 관련이 있기도 하지만 아주 특이하게 우리 몸에서 부교감 신경의 가장 중요한 신경 중에 하나고, 이 부교감 신경은 심장, 폐, 위장, 방광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제가 주사할 때 이제 사유신경 주사를 사용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경추 두 번째 신경은 주로 목에 있는 근육들하고 관련이 있고, 흉쇄유돌근이라고 해요. 그래서 흉쇄유돌근, 여기 목빗근이라고 주로 많이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사선으로 있는 이 근육, 그리고 상부승모, 승모근도 아주 큰데요. 그 중에서도 상부승모근하고 관련이 깊습니다. 이 좁은 구조 안에 되게 다양한 신경 그리고 근육들이 좀 몰려 있는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있으면 그것이 이명으로 이어진다는 게 일종의 오늘 강조하고 싶은 체성 이명, 소마틱 티나이투스 개념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그러면 이런 구조를 잘 이해해서 치료를 근육 치료 개념이겠죠? 네. 근육 주사 또는 자유신경 주사를 통해서 어떻게 이명을 개선시키는지를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걸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은 집에서 이 진단법을 보시고 혼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병원에서는 좀 더 단기간 내에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주사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셨었던 분인데 생활의 지장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가 이명이라고 하는 굉장히 흔하면서도 참 치료가 안 되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앞선 영상에 이어서 좀 듣고 계실 텐데, 지난번에 체성 이명, 그러니까 이 근육과 신경이 몰려있는 안면 또는 목 후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집중적으로 하셨는데요. 아마 앞선 영상 통해서 다시 한번 잠깐 반복해서 보시고, 이번 주는 다시 유은혜 선생님을 모시고 어떤 치료를 하면은 이분들이 고통받는 이명을 좀 경감시키거나 치료할 수 있는지 말씀을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이제 저희가 앞선 영상에서 어떤 근육들이 주로 이런 체성 이명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근육들을 알기 때문에 진단도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 근육을 움직였을 때, 수축시켰을 때 문제가 있고 그 이명이 악화된다거나 크기가 변한다거나 없던 게 생긴다거나 하면 체성 이명이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진료실에서 그걸 잘 모르시는 환자분들은 집에서 이 진단법을 보시고 혼자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보시면 주로 이빨을
벌리고 입을 벌리고 양쪽으로 움직이고, 그죠? 턱을 앞으로 뺐다가 뒤로 넣었다가 하는 식으로 이제 턱을 움직였을 때 이명이 악화되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그 목하고 머리 쪽의 근육을 자극할 때는 관자놀이에 손을 대고 반대로 내가 이렇게 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의 저항을 줬을 때 이 근육에 이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세성 이명을 유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방식으로 이마나 후두부나 관자놀이, 그다음에 광대뼈 이런 쪽을 할 수 있고요. 여기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 이제 이쪽을 자극하려면 고개를 돌리시고 이쪽 관자놀이에 손을 댄 다음에 이 손에 저항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여기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쪽 흉쇄유돌근을 자극했을 때 이명이 생긴다. 그러면 세성 이명의 가능성이 있겠죠. 그리고 팔다리에도 또 가능성이 있어서 이제 어깨를 막 이제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고관절을 움직였을 때 이제 이명이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면 이제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치료도 사실은 당연히 이 문제가 되는 근육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주로 TMJ, 턱관절과 관련된 근육, 목하고 어깨는 주로 흉쇄유돌근, 승모근, 그리고 그 외에도 다양한 근육들이 사실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전사각근도 관련되어 있을 수 있고 중사각근, 뭐 다양한 근육들이 관련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 우리가 찾았다면 그 근육을 이완시켜주면 이제 치료가 쉽게 될 수 있겠죠. 특히 이제 병원에서는 좀 더 단기간 내에 근육을 풀어주는 그런 주사요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주로 주사를 하게 되는 지역은 그냥 바로 그 근육에다가 근복에 주사를 하게 되고요. 앞에 말씀드렸던 신경 중에 미주신경이라고 해서 부교감 맞아요. 신경과 관련된 신경이 하나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로 주사 치료를 할 때는 근육에도 주사를 하지만 이제 스냅이라고 하는 이전에서 제가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자율신경 주사. 네, 네. 그 주사를 이제 포함해서 병용하게 되고요. 환자분은 당연히 집에서 셀프 마사지나 운동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 도수 치료, 물리 치료, 그리고 실제로 너무 그 근육의 그 텐션이 떨어지지 않고 수축이 너무 지속되거나 비대해져 있다 이렇다고 하면 보톡스 주사를 실제로 맞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체성 이명이 있다고 해서 운동 치료나 마사지만으로 회복이 되는 경우가 아주 많지는 않다고 논문에 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몸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것 하나 문제라고 해서 이거 하나만 이완시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를 이완시키려고 했을 때 다른 근육이 오히려 너무 과속축된다든지 그래서 이명의 양상이 변하거나 오히려 제약화되는 경우가 있어서 마사지나 운동 치료는 집에서 충분히 하시는 것 도움이 되지만 그걸로 이제 호전이 완전히 되지 않는다고 하면 병원에 오셔서 주사 치료나 다양한 치료, 특히 저희 병원은 기능의학 병원으로서 여러 가지 치료를 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를 병행했을 때 훨씬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그 자율신경 주사가 어떻게 이명에 도움되는지 한번 좀 더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스냅피 치료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긴 했는데요. 사실 좀 개념이 낯설고 어려워서 저희가 한 번 더 말씀드리려고 해요. 스냅피는 자율신경의 신경 포착 지점에 주사를 한다는 개념이고요. 보통은 이제 교감신경이 척수에서부터 출발하거든요. 근데 이제 앞가지를 통해서 나오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경로를 거쳐서 신경절을 형성하는데 그 신경절이 척추뼈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다이렉트하게 그곳에 주사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척추를 주변으로 아주 심부 근육들이 그 척추와 붙어서 존재하는데 그 심부 근육에 주사를 하면서 자율신경의 이상, 그 이상들을 조절하게 되는데요. 그 근육에 주사했을 때 어떻게 자율신경의 기능에 호전을 유발하는지 한 번 더 간단하게 언급해드리면 근육이 과도하게 수축하면서 척추체 자체에 약간의 정렬 변화를 유발하기 때문에 신경 자체의 과활성을 유발하기도 하고요. 근육이 너무 과수축했기 때문에 이 신경도 사실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신경에 영양분을 공급하고 산소를 공급하는 혈관이 있어요. 그 혈관들과 신경들의 허혈이 유발돼서 이제 이런 모든 문제가 이제 유발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의 순환을 오히려 더 좋게 함으로써 이 증상을 완화시키는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게 바소바소럼, 바소베노럼이라고 하는 건데 바소바소럼은
혈관을 먹여 살리는 혈관. 네. 그리고 바소베노럼은 신경을 신경을 먹여 살리는 혈관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허혈이 이제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재활성, 혈류를 개선하는 목적으로 이제 이 스냅피 치료를 하게 되고, 이게 다시 이제 이명과 관련된다고 다시 돌아가면 문제가 되는 근육을 알고 있고 그 근육이 지배하는 신경들이 또 다시 이제 이런 바소베노럼이나 바소럼에 의해서 허혈이 유발되었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을 인접한 근육들이 이제 이완시켜주게 되면 오히려 다 같이 좋아지게 하는데 훨씬 더 용이해지겠죠. 그래서 그 타겟 근육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인접한 근육, 그 근육에 혈관과 신경을 공급하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근육까지 다 같이 치료하는 것이 도움이 돼서 스냅피 치료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 좋아진 케이스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실제로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고, 이분 되게 특이하게 아주 저명한 체성 이명 환자였어요. 저명하다는 뜻은? 딱 봐도 체성이명이다. 네. 이런 환자였는데요. 이분은 청력이 처음에 이제 이명이 생겼던 이유가 소파에서 떨어졌대요. 자다가 낮잠 자다가 떨어졌는데 귀가 먹먹해서 이비인후과에 갔더니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그래서 청력도 정상이고, 근데도 안 좋아져서 대학병원 가서 CT, MRI 다 찍었는데 모두 정상이었고, 신경과 가서 신경전도, 근전도까지 다 해봤는데 다 정상이었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치료를 했겠죠. 마사지도 해봤고, 개인 체형 교정실에서 지압도 받았대요. 근데 문제는 이때 증상이 더 악화됐다는 거예요. 근육과 관련된 무언가를 했더니 증상이 더 악화된 거죠. 그리고 원래 처음에는 한쪽 귀만 있었는데 반대쪽 귀를 운동치료를 하니까 증상이 된 면도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육의 치료로 인해서 악화와 호전이 반복되었다는 점, 그런 것들이 아주 큰 단서가 될 수 있었고요. 특징적으로 목하고 승모근에 통증이 늘 있었고 감각 이상까지 있었습니다. 감각 이상이 있다는 거는 그 근육이 이미 오랫동안 통증이 있었고 그 주변에 바소베노럼이나 바소바소럼에 허혈을 유발해서 관련된 감각 신경에까지 이상을 유발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굴에 전기가 온다든지 눈이 차갑고 눈에 이제 차가운 물을 똑똑 떨어뜨리는 느낌이라고 환자분이 얘기하셨거든요. 잇몸도 저릿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저작근, 3차 신경과 관련돼 있는 저작근들, 아니면 얼굴 신경과 관련되어 있는 얼굴, 눈 근육들, 이런 것들에 이상이 동반되어 있는 걸 봐서는 우리가 예상했던 그 신경학적 경로 모델하고도 잘 맞고 증상의 히스토리도 근육의 문제와 잘 연결되는 아주 특이한 케이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몇 번 주사에 좋아지신 건가요? 그래서 이분은 지금까지 계속 치료를 했었어요. 그래서 5회차에 벌써 약간씩 반응이 있었거든요. 제가 템포랄리스 마스터, 그러니까 이제 측두근하고 턱 근육에다가 주사를 먼저 했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좀 좋아지는 느낌이 있었고, 도수 치료하고 병행을 했더니까 시저시가 좀 있었다고 말씀하셨고, 그때 한 30% 5회차에 좋아졌었는데 장거리 이동하고 차량 이동하고 하다 보니까 경직이 되겠죠. 근육이 경직되면서 다시 악화되고, 근데 멀리 사셔가지고 계속 왔다 갔다 하시다 보니까 치료할 때 좋아졌다가 갔다 오시면 다시 악화되고, 약간 이런 반복을 하다가 그래도 치료 효과가 점점 누적되다 보니 15회차 정도 됐을 때는 30% 정도 남아 있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이제 익돌근이라고 해서 여기 안쪽에 있는 그쪽 근육까지 같이 치료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서 치료가 확 이제 돌파구를 찾으면서 또 확 좋아지고, 그래서 지금 한 20회차까지 오셨는데 지금은 거의 치료 간격이, 처음에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오셨었던 분인데 지금 거의 3주까지 늘어났고 생활의 지장이 많이 줄어든 편이에요. 이분한테는 삶의 질이 굉장히 좋아졌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번 치료한 지역은 이렇게 됩니다. 두판상근, 흉실돌근, 관자근, 교근, 익돌근, 승모근, 후두근, 전사각근, 중사각근 다 했고, 스냅피까지 했죠. 스냅피 주사까지 다 했었고요. 저희가 당연히 기능의학 병원이다 보니까 네. 혈액 검사를 했어요. 혈액 검사 했더니 코티졸이 약간 높으시고 DHA가 약간 떨어져 있는 부신 피로가 약간 오기 전 단계죠. 아급성 스트레스 단계였고, IGF-1이랑 성장 호르몬 약간 떨어지기 시작해서 수면 장애가 있었고, 이분도 당연하게 이제 이명 때문에 수면을 잘 취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이제 잠이 들면 괜찮지만
잠들기까지가 좀 힘들어서 그러셨고 위산저하도 있으셔서 요거에 대한 치료를 저희는 부신기능 강화제도 쓰고 태아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는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서 쓰기도 했지만 감각 과민을 조금 호전시키는 목적으로 이완의 목적으로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네. 물론 이제 이명의 주된 증상 악화 요인이 단순히 근육 긴장만 있지 않고 삶의 질 결정하는 호르몬 저하나 수면 문제, 다양한 영양 결핍도 있어서 저희 병 같은 경우는 그런 건 같이 이제 접근하는 게 좋은데요. 그래도 오늘은 근육의 긴장이 이명을 일으킬 수 있다는 어떤 새로운 접근 또는 환자한테는 어떤 즉시성 있는 치료를 소개해 주는 게 참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총 정리하자면요. 네, 오늘 2번의 시간에 걸쳐서 말씀드린 체성 이명은 전체 이명에서 생각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이성 이명이 있는 환자에서도 체성 이명의 포션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명의 크기가 이제 근육을 이완시키는 치료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줄어들 수 있다면 환자분 삶의 질에 분명히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가 아무래도 기능의학 병원이다 보니까 이런 치료와 함께 더불어서 한 병원 안에서 여러 가지 청각 과민이나 호르몬의 불균형, 자율신경계 이상 아니면 신경생리학적인 원인을 또 파악할 수 있고 또 수면장애도 호전시킬 수 있어서 이런 것들 치료를 함께 다각적으로 받으시면 훨씬 이제 빠르고 또 효과를 크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귀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 이명이 어쩌면은 내 몸에 큰 이상을 알려주는 일종의 길라잡이로서 나를 흔들어 깨우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이명으로 고통받는 분들 한번 이렇게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기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 중심으로 또는 근육 운동을 어떻게 이완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꾹 눌러주시면 시원하죠, 역시. 약 시원해요. 살짝 아래입니다, 원장님. 살짝 더 아래. 잠깐만요, 제가 만져볼게요. 네, 오늘은 지난번에는 이제 병원에 와서 치료하는 법. 근데 사실은 듣는 분들이 모두 병원에 올 수가 없어서 자기가 간단하게 집에서 할 수 있는 마사지 중심으로 또는 근육 운동을 어떻게 이완시킬 것인지를 중심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마사지하고 이제 운동법을 좀 간단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먼저 턱관절 위주로 처음에 시작해보자면 먼저 이 측두근, 저작근 중에 여기 있는 이제 관자놀이에 있는 근육을 볼 수 있는데요. 엄지손가락을 관자놀이에 대시는 거예요. 관자놀이에 대게 되면 여기가 이제 측두근의 중앙 부위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으로 이렇게 위로 분포해요. 측두근이. 그래서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입을 벌려요. 벌린 상태로 압박감을 충분히 줍니다. 시원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할 거예요. 그 상태에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세요. 엄지손가락을. 힘 준 상태에서 끝까지 올려주세요. 이거를 10번 정도 반복해요. 엄청 시원하네요. 엄청 시원하죠? 눈까지 막 시원해져요. 네. 그래서 10번 정도 반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교근, 우리 아까 턱 보토스 맞는 그 지역이죠. 주먹을 이렇게 쥐시고 여기 이 부위를 광대뼈 아래 대세요. 꾹 눌러볼까요? 여기 벌써 아프기 시작하죠. 꽉 누른 상태에서 이번에는 밑으로 내려요. 입을 벌리고 이걸 벌린 상태에서 내려주세요. 그럼 여기 이렇게 생긴 근육이 만져질 거예요. 엄청 아프네요. 네, 이걸 또 왕복하는 걸 10번 합니다. 여기 이렇게 그냥 사려다가 하면 잘 미끄러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로션 같은 거 바르시고 하시면 훨씬 도움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10번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익돌근 같은 경우에는 이것처럼 표면에 있는 근육이 아니고 뼈 안쪽에 있어서 사실 만지기 쉽지 않은데요. 귀 보시면 이렇게 돌기가 이렇게 하나 나와 있죠? 네. 요거 옆으로 사선 이렇게 일직선으로 그으면 여기에 눌러보면 살짝 패인 부분이 있죠? 네. 쏙 들어가요. 그 쏙 들어간 부분 이렇게 눌러볼까요? 네. 역시 입을 살짝 벌리시고 끝까지 벌리실 필요 없어요. 살짝 멍 때리듯이 이렇게 벌리세요.
그리고 꾹 눌러주시면 시원하죠, 역시. 약 시원해요. 살짝 아래입니다, 원장님. 살짝 더 아래. 잠깐만요, 제가 만져볼게요. 생각보다 위가 아래쪽이에요? 광대뼈가 아니고요, 광대뼈 아래쪽이에요. 틈이 있어요. 동그란 틈이 만져져요. 거기 눌러주시면 시원해요. 그래서 거기 이제 하셨을 때 시원하시거나 그러면 이제 이명이 호전된다면 도움이 될 거고, 이거 했을 때 이명이 악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병원으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흉쇄유돌근 같은 경우에는, 자, 이게 어디에서 어디로 있냐면 여기 귀 밑에 바로 밑에 여기 좀 딱딱한 뼈가 만져져요. 이거 마스토이드 프로세스라고 부르는 곳인데요. 여기하고 쇄골뼈가 여기 있죠. 이거를 사선으로 이렇게 이으시면 이게 바로 흉쇄유돌근이 지나간 지역이거든요. 여기에 손을 딱 대시면 생각보다 만지실 때 아파요. 만지세요 하면 여기 핀만 이렇게 만지시는 분인데 이러면 안 돼요. 깊게 지그시 깊게 저 안까지 꾹 잡아주시면 꽤 근육의 크기가 크거든요. 이렇게 크게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 잡히는 거를 이 끝에서부터 꾹꾹 엄청 만져 아파요? 내려갑니다. 나만 아픈가요? 저는 안 아픈데요. 그래서 이렇게 꾹꾹꾹꾹 풀어주세요. 흉쇄유돌근도 결이 여러 갈래예요. 그래서 여기 겉에는 안 아플 수도 있는데 안쪽에 만졌을 때 되게 아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치료를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부승모근. 상부승모근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거 스트레칭법 아실 거예요. 그냥 이렇게 고개 돌려가지고 이쪽으로 그냥 잡아당긴다 생각하시는데 너무 세게 잡아당겨서 경추에 무리가 가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방법보다는 일부러 잡아당기는 게 아니라 이쪽 뒤쪽으로 이렇게 반대쪽 팔을 이렇게 당긴 상태에서 반대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기울이시면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시원하거든요. 네, 고개를 이렇게 돌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이렇게 정면을 본 상태에서 기울이시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전사근 같은 경우에는 두경부에 있는 근육이지만 손 쪽으로 연결되는 중중신경과 연결돼 있고요. 정중신경의 이제 문제가 이명을 유발한다는 논문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전사근도 간단히 소개를 하자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고개를 살짝 돌리세요. 45도 돌리세요. 그 다음에 그대로 고개를 틀어줍니다. 자, 여기서 그냥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고 살짝 고개를 젖히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이쪽에 있는 전사근이 이완되는 효과가 좀 있어요. 돌리시고 이렇게 그러면 이쪽에 있는 전사근이 이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턱관절 근육들, 목하고 어깨, 승모근, 그리고 전사각근까지 마사지하는 방법과 이제 운동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 모든 운동하고 마사지는 통증이나 이명이 악화되지 않는 시점까지만 하셔야 돼요. 과도하게 하면 오히려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악화되지 않는 선까지 하시고 그런 것들이 이제 이명의 증상의 호전이 도움이 된다면 충분히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능의학적 접근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느 하나의 메커니즘, 하나의 이유만 치료하는 게 아니라 몸은 전체로 연결되어 있어서 그런 장애 치료, 수면의 치료, 또 스트레스, 영양치료, 그리고 요즘은 TMS라고 하는 자기장 치료로 또 이명도 좋게 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한번 전인적으로 이렇게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